자, 운동량과 충격량 풀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1번부터 2단계 1번부터 운동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십시오. 자, 기억. 운동량은 방향을 포함하는 물리량이다. 맞죠? 벡터라고 했어요. 운동량은 MVP라 그랬죠? 그러니까 질량과 속도에 비례한다. 맞고요.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맞죠? 왜냐하면 질량이 킬로그램, 속도가 미터 퍼 세크니까 맞아요. 근데 얘가 충격량의 단위랑도 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단위인 NS랑도 같게 됩니다.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2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4kg인 어떤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게 앞에 단원이랑 엮여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잘 봐야 됩니다. 1번. 0초부터 2초 동안 물체에 작용한 힘은 점점 증가한다. 그래요. 힘은 점점 증가. 보면 지금 운동량이기 때문에 얘가 MV잖아요. 그렇죠. MV가 P니까. 근데 질량은 이게 4kg란 말이야. 4kg. 질량이 4kg이기 때문에 뭐냐? V는 4분의 P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 운동량 그래프를 가지고 나는 누구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느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어요. 맞죠? 속도가 2초, 4초일 때 운동량을 4로 나누면 되니까 5 요렇게 가면 되는 거지. 요렇게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0초부터 2초까지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요 기울기가 뭐냐면 2분의 5인데 이게 가속도죠. 가속도가 2분의 5야. 자, 근데 힘은 어떻게 구해? F는 MA로 구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M 4 곱하기 2분의 5 해서 10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힘이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다시 어차피 질량을 곱해줬으니까. 어쨌든 점점 증가하지는 않죠. 다음 2번. 2에서 4초 동안 40m 거리를 운동한다. 자, 그럼 2에서 4초까지 우리 속도 시간 그래프로 볼까? 여기 면적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10 해서 아니다. 2 곱하기 5 해서 10m 가는 거죠. 10m입니다. 틀렸어. 3번. 0에서 2초 동안과 4에서 6초 동안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속도가 늘어나고 줄어들으니까. 4번. 2에서 4초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맞죠? 등속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다음 5번. 4에서 6초 동안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죠. 자, 4초일 때는 운동량이 20, 6초일 때는 운동량이 빵이니까 변화량은 20이네요. 답은 4번. 3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고 속력이 4m/s인 물체 A와 3kg고 1m/s인 물체 B가 서로 마주보고 운동하다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운동했대요. 그럼 충돌한 후에는 얘네들은 둘 다 같은 속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지금 뭘 이용해서 계산하겠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그럼 충돌 전 운동량은 얼마야? 얘가 플러스 8,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충돌 전 운동량은 5kg 미터 퍼 세크. 그럼 충돌 후도 똑같이 5여야 돼. 근데 얘는 질량이 5kg이죠? 그럼 속도는 얼마겠어요? 1이겠죠? 그래서 답은 1입니다. 다음 4번. 그림은 수평면에 정지했던 5kg인 술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것이다. 봅시다. 기억. 정지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 2초일 때 술의 속력. 2초일 때는 자,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면적이보다 이게 충격량이다. 8이죠, 8.
2초일 때 충격량은 8이야. 자, 그러면 2초일 때 운동량이 얼마겠어요? 운동량도 8이겠지. 처음 운동량이 빵이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운동량 8이에요. 얘는 MV, M 곱하기 V. 그래서 V는 5분의 8, 1.6 맞네요. 다음 니은 4초일 때 수련의 운동량의 크기는 16이다. 맞죠? 자, 4초일 때까지 넓이 구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16 맞고요. 뭐야? 충격량의 크기가 운동량의 크기 16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다음 5번. 그림은 질량이 M인 야구공이 속력 V로 방망이에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속력 AV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처음 얘의 운동량은 MV,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게요. 운동량은 방향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MV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마이너스 3MV예요.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충격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3MV 맞죠? 자, 니은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왼쪽이다. 맞죠? 왼쪽으로 가니까 마지막이. 디귿 방망이에 충돌한 후 야구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운동량의 크기는 MV에서 2MV로 증가했죠. 크기니까 크기.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다음 6번. 그림 가와 같이 20m/s의 속력으로 벽을 향해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던 질량이 0.1kg인 물체가 벽에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갔다. 그림 나는 벽이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아랫부분의 넓이. 아이고, 충격량이 3이란 뜻이지. 충격량은 내가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했죠. 계속 똑같은 거 나온다, 그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운동량은 얼마야? 2죠, 2. 두 개 곱하면 2잖아. MV는 2. 근데 변화량이 3이어야 돼. 아이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어야죠. 맞죠? 그래야지 변화량이 3일 거 아니에요? 이게 MV, 0.1 곱하기 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0이죠, 10. 다음 7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M인 공이랑 질량이 3M인 공을 놓고 수평 방향으로 차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아랫부분의 넓이는 같다. 충격량이 같다는 거죠. 충격량 같다. 충격량이 같으면 운동량 변화량 같다.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면 뭐냐? 속도가 차고 난 다음에 속도가 A가 B보다 훨씬 더 크겠죠? 질량은 작은데 운동량은 똑같으니까 몇 배만큼 크겠어? 3배만큼 크겠죠?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럼 기억 맞죠? 니은 맞죠? 디귿 발휘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의 3배이다. A가 B의 3배이다. 자, 운동량은 같대. 그러면 이 밑에 면적이 같죠? 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충격력 I는 FT인데 A는 여기가 T고 B는 여기가 ET야. 그럼 충격력은 얘가 2배겠죠? 이렇게 곱해서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A가 B의 3배가 아니라 2배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자, 8번. 8번은 쉬운 거다, 그죠? 그냥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달걀의 운동량 변화는 가와 나가 같죠? 같은데 왜 니은 나만 안 깨지는 거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서죠. 충돌 시간이 길어서. 그럼 시간이 기니까 평균 힘의 크기가 더 작은 거죠. 나가. 그러니까 시간이 긴 게 나가 더 길다고. 그래서 뭐 그래프 그리면 마룻바닥은 이렇게 되고 방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작은 거지. 답은 기억 니은. 9번 야구 선수가 손을 뒤로 빼면서 야구공을 받으면 손이 받는 힘이 작아진다.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자, 충돌
시간을 늘리면서 힘을 적게 하는 거죠. 충격력을 작게 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을 늘려야 돼. 그 1번이네. 그죠? 무릎을 구부리면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충돌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힘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바로 넘어갈게요. 자, 1번 3단계도 옆에 있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1번만 풀어보자.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 A, B가 오른쪽으로 EVV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충돌 후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EMV, MV일 거고 충돌 전, 충돌 후에는 얘가 EMV죠. 야, 근데 운동량의 합이 같아야 된다며. 그럼 얘가 MV죠. 그렇지? 기억. 충돌 후 A는 정지하였다? 아니, 속도가 V인데? A가 받는 충격량이 B가 받는 충격량보다 크다. 아니, 이거 무조건 똑같아야지, 그지? 왜냐하면 전체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디귿이 맞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